예,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지금이 12월 29일. 네, 이제 2022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예. 저녁 9시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편집을 하면 빠르면은 뭐 새벽? 아니면 늦으면은 이제 30일 아침? 예, 요렇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예. 더치아라TV 마지막이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주 짧게, 예, 3분은 넋두리, 10분 야구 이야기, 10분은 시사하고 문화 이야기. 예. 사실 시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어르신이, 야, 씨, 민주당 얘기 좀 안 해! 막 이래갖고요. 예. 잠깐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고, 문화 이야기는 뭐,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예. 저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죠? 예. 재벌집 막내 아들. 혹자들은 이제, 국밥집 첫째 아들이라고도 하던데, 야, 하도 시원하게 결말을 말아먹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야, 근데 이게 뭐 보면은 이제 앞뒤 안 맞는 거는 이제 우리 경각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쓰고 있으면은 야구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모자가 요걸로 바뀌면, 예, 요거 불란서 모자요. 예, 그러면 이제 시사하고 문화 얘기구나. 이렇게 좀 알으시면 되겠고, 특히 뭐 그래도 짧게 결산을 해보자면 16경기 가을 야구 할 때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대폭 늘어서, 예, 대폭 는 게 323명입니다. 예. 근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WBC 때 또 한번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예. 근데 뭐 어떤 주제를 갖고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가 구독자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모습 보여드릴 거고, 솔직히 말하면 욕심은 4월 1일 날 이제 프로야구 개막할 때쯤에는 1000명이 좀 넘어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불PD 불러갖고 라방으로 이렇게 그게 꿈이긴 한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 또 유튜브라는 게 터지면 한순간에도 터지는 거라고 저도 얘기 들은 바 있어서 한번 그건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사실 업로드를 좀 못했던 이유가, 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4차 접종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육통이 좀 지속되고, 특히 제가 이제 원래도 원체 이제 20, 30대 때서부터 이제 하도, 예? 특히 이제 술을 많이 퍼먹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이 장기 쪽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사람마다 약한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이 계속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뭐 특별한 원인도 없고, 예. 그래서 4차 맞으시는 분들은 조금 좀, 하나 좋은 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제 지인분들 중에도 막판에 코로나나 오미크론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안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안 걸리게 하는 대신 다른 데를 좀 이렇게 피곤하고 막가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일만 끝내고 들어오면 그냥 픽 쓰러져 자버리거든요. 예, 제가 그런 놈이 아닌데, 그래서 참 좀 깝깝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골골대고 누워있느라고, 예, 이벤트를 좀 못 챙겨드렸는데, 늦어도 이따 오전까지는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발송은 뭐 금요일은 텄고, 아마 이제 1월 2일 날 될 것 같은데, 예, 1월 2일 날 발송해드릴 분들 한번 쫙 정리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벤트도, 예, 제가 설 때까지 계속 한다고 그랬죠. 아직 물건 넉넉하니까 저희 커뮤니티 이벤트 응모 글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1분 오버했다. 예, 4분 정도 됐는데요. 야구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계속 예언 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뭔가가 안 되면 이건 해 넘어간다. 예, 지금 그런 구단과 그런 선수들이 좀 있죠. 구단으로 보자면 쓰기 그래도 막차 탔습니다. 그죠? 외국인 3명 후닥닥 구했는데, 로메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이 선수가 지금 어떤 피지컬이나 하드웨어나 이 잠재력은 괴물인 건 맞는데, 예, 이제 이런 선수들이 꼭 문제가 하나씩있죠. 뭐냐, 내구성. 예, 근데 일본 지바 롯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바 롯데도 궁금해하고,
쓱도 궁금해하고 얼마나 던질까? 과연 한 시즌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근데 이게 2023 시즌에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폰트가 히트를 치면서 9위로 압살하는 투수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게 로메로가 있고 그리고 키움 후라도도 약간 그런 타입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아의 앤더슨하고 메디나입니다. 진짜 9위로 윽박지르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두산에 다시 컴백한 알칸타라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화의 버치 스미스, 예, 아주 전형적이에요. 이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NC에도 그 패디라는 투수, 이 선수도 사실은 왜 오지? 이런 선수예요. 약간 9위로 윽박지르는 선수들이고, 근데 공통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풀타임, 그러니까 흔히 풀타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 게임 수에다가 1이닝을 곱하면 됩니다. 즉 아무리 못 던져도 144이닝은 먹어줘야 그래도 사실 그게 또 규정 이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렇게 이닝 소화한 적이 없는 투수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외국인 특히 투수 쪽 같은 경우는 폰트가 히트 치는 걸 특히 이제 하이 패스트 볼이라 하더라도 구위와 이제 스피드가 있으면 통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죠. 너무 기교에만 물들고 또 컨택에만 물들다 보면은 당장 WBC 이럴 때 국제대회에서 뽀록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구위형이라고 데려왔는데 아야야 한다거나 꼬여버린다거나 하면은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프로야구 이 추세는 뭐 여름에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힘듭니다. 예, 솔직히 4, 5월에 치고 나가야 되고 특히 5월에 쳐지기 시작하면은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이게 하나의 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구위형 투수들로 모험을 한 팀들 그리고 이제 야야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롯데라든가 LG라든가 삼성 이런 팀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지켜보시는 재미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안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제가 결국 설마 했는데 6명은 결국 제가 볼 때 이거 해 넘어갑니다. 뭐 29일, 31일 날 계약을 할 리가 없죠. 했었구만 벌써 했죠. 특히 이제 이 중에 특이한 게 신봉기인데 신봉기는 구단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아마 1+1 해갖고 뭐 5억에서 6억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게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래도 한 10억 언저리 정도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2년을 확실히 보장해달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패널 중에서 이제 982가 대표적인데 롯데에서 잡아달라고 자꾸 신봉기가 사인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건 네 생각이지. 롯데가 지금 신봉기를 잡을 이유가 1도 없죠. 그죠? 예. 이약주 어떻게 처리하나 이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안치홍에다가 노진혁에다가 이약주까지 있는데 그리고 백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끔씩 이제 팬들이 너무 과한 희망사항을 이렇게 좀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봉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김주천처럼 뭐 무조건 버티면은 더 주겠지.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KT가 유격수 자원들이 갑자기 빠졌다고는 하더라도 김상수로 메꿨잖아요. 네. 그러면 야 김상수 백업은 네가 좀 해줘라고 해갖고 KT가 나름 제안을 한 거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아쉽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1년 단년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전 그것도 방법이 그리고 1+1이라는 게 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8, 9년생이니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8, 7년생 이명기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2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KT 쪽으로 좀 안 그러면 진짜 나머지 지금 정찬원, 한현희, 권희동, 이명기, 강용구도 제가 볼 때 방법 없어요. 롯데에 그냥 남아야 되지 않을까. 왜? 성단장이 야 너 계속 버틸 거야? 그럼 뭐 안 되면 우린 차우찬이라도 쓴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물론 차우찬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우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선발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1이닝 정도 개투 요원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이제 했던 짬밥만으로도 1이닝은 버틸 수 있어요. 세네 타자 상대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강용구나 신봉기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정찬원, 한현희, 권희동, 이명기죠. 권희동, 이명기 같은 경우는 NC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사트 추진해줄게. 가라.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팀에선 너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치킨과 떡볶이 파동, 있는 거지만, 이게 또 프로가 냉정한 게, NC가 지금 내야가 빵꾸 났잖아요. 그러니까 박성민은 5천만 원이라도 써요. 박민우,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40억에 잡습니다. 그러나 권희동하고 이명기는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NC에는 김성욱이라고 하는 훌륭한 자원이 있어요. 외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공수 그 정도 밸런스 갖춘 선수 찾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써야죠. 또 LG에서 한석현이도 업어왔지. 그러니까 자리가 없죠. 근데 권희동은 제가 좀 여기저기 들어본 바 한화 쪽에서는 입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솔직히 한화는 외야가 항상 문제가 뭐냐, 뭐 한화의 문제는 뭐 투수와 내야수와 외야수다, 뭐 이런 한화 팬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외야거든요. 투수야 자원 모으고 있고, 내야는 하주석이가 개판 쳐서 그게 좀 크긴 한데, 근데 고질적으로 외야가 좀, 그래서 하나는 외야를 모으면 모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명기죠. 그래서 이명기는 아차하면 지금 옷 벗을 각오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찬원하고 한현희를 갖고 이제 자꾸 특히 오센에서 야 LG 안 데려가냐? 데려가고 싶어 우리도. 근데 차단장이 하도 셀러리캡 관리를 탁월하게 하셔갖고 지금 오지환 자리밖에 없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요? 응? 뭐 그럼 한번 어기라고? 그러면 차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한용섭 뭐 또 누구야? 그 개공 기자 있어요. 뭐 무식이 아저씨. 구본능한테 얘기하세요. 구본능한테. 우리도 둘 중 하나 오면 좋지. 근데 문제는 뭐야? 키움이 그냥 줘요? 사트를? 그럼 만약에 야 선수는 좀 그런데 키움은 예를 들어서 돈으로 줘도 오케이 하겠죠. 근데 KBO의 승리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명권을 팔아야 되는데 키움 같은 팀은 지명권 함부로 팔 팀이 아니죠. 왜냐면은 컨셉이에요. 그리고 구단 실제 상황이 그렇고, 키움 팬님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키움은 지명권을 달라 그럴 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자원을 뽑아서 거기서 육성을 해갖고 대박이 나면 이정우고, 중박 나면은 엘로끼나 이제 뭐 엘로끼 같은 부자팀에다 팔아먹는 거고, 이거잖아요. 아니 그건 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MLB로 치면은 뭐 옛날에는 오클랜드 에이스가 그걸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건 이제 뭐 마이애미 정도 아니겠습니까? 마이애미 말린스?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트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선수 한 명 플러스 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브리그 초창기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찬원하고 한현희는 지금 나오면 안 된다. 특히 한현희 너는 아니다. 정찬원은 또 이제 하도 몸을 이제 좀 치료받은 데가 많으니까 또 이해는 돼요. 근데 한현희는 뭐 잘한 게 있다고. 또 대책 없이 1월 7일 날 결혼식 하던데, 이따가 짤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뭐 웨딩 업체인가 한복 아마 포토 촬영하는 데에서 두산 베어스 한현이 이렇게 올려갖고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쓱 흘린 건지 또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키움에서는 있기 힘들겠다. 많이 좀 그게 감독과 선수 사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팀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서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정영진의 쓱은 어떻게 될 거냐, 선수들이 헤쳐나갈 거냐, 아니면 구단주 리스크로 와이어 투 와이어 했던 팀이 갑자기 추락할 거냐,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슬슬 다가오는 WBC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때서부터 또 연봉협상 이런 얘기 연봉협상이 스프링 캠프 전에는 마무리돼야죠. 이것도 마무리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주로 찾아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재밌고 더 할 말 많은 KBO 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우리 야빠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짤방 나가고 이제 시사와 문화 이야기로 모자 바꿔서 넘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KBO Forever. 짠. 네, 자 모자를 바꿔 쓰고 이제 시사하고 문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게요.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개씩은 꽂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건 그렇게 애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뭐라도 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저도 처음에는 뭐야 제목이 뭐 있다위야 또 뭐 재벌집 이야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저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는 한 4, 5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 2, 3은 이제 뒤에 본 거죠. 근데 타임슬립이야? 뭐야 환생이야?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얘는 이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나라 격동의 현대사하고 맞물리면서 얘는 이미 다 아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저는 솔직히 뭐 송중기가 늘 하던 연기 한 거고 그냥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고 괜히 착해 보이기도 싶기도 하다가 또 그리고 송중기가 은근 보면은 생긴 거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마초적인 작품들을 은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준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기가 왕의 남자에서 그 공길이 역할 벗으려고 근데 얼굴은 곱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송중기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영화 보는 성구와는 좀 꽝이지만 드라마 성구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빈센조 이어갖고 또 이제 히트를 쳤는데 뭐 송중기야 그렇고 근데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제일 빨아들였던 거는 이제 이성민이죠. 우리 진양철이죠. 만개 뭐 이거 그 이병철하고 정주영을 약간 반반 섞어놓은 듯한 캐릭터. 근데 이성민 씨가 실제로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25년 뒤를 연기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이성민이 연기를 잘하는 우리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 그 둘째 아들하고 5살인가 6살 차이밖에 안 나요. 조한철 배우. 조한철 배우도 여러분들은 최근에 악역으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양반이 그 특히 아이돌들 연기하려고 하는 연기돌들 지도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조는 이범수였죠. 근데 이제 이범수는 최근에 신한대학교 교수로 갔다가 뭐 거기서 뭐 제자를 차별했네, 뭐 금품을 받았네, 뭐 이런 또 지금 또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한철 배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야, 이 양반 뜰 거다, 뜰 거다. 아, 제대로 떴죠. 특히 그 굉장히 약삭 빠른데. 근데 결국은 그 약삭 발음 때문에 특히 그 9.11 테러 때 그 이제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비정하고 천박한 겁니다. 참고하실 영화가 그 빅쇼트라는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근데 빅쇼트 이거 꼭 보십시오. 근데 거기 나온 얘가 사실은 풋옵션이에요. 뭐냐? 야,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거야. 그럼 나에게 돈을 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오르는 것도 거는 거지만 떨어지는 것도 걸 수도 있지 않겠냐. 역발상인 거죠. 역발상. 그러니까 선물하고는 좀 다른 게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돈이 없어 주식 하지도 않고 선물은 미리 사놓는 거고 야 3개월 뒤에 이 원자재나 이런 게 얼마가 될까? 내가 미리 사놔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안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리 사놓을 경우는 어때야 좋죠? 미리 사놓을 경우는 내가 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리면 논하는 거죠. 내가 비싸게 샀는데 값이 폭락해갖고 싸게 팔 수밖에 없으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11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이미 생을 살고 온 이제 진도준이는 아 이때쯤 이제 해외에서 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9.11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또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한테 주식을 싹 넘기고 자긴 빠집니다. 예. 그리고 9.11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는 진동기로 나오는데 진동기가 야 풋옵션이라도 하란 말이야. 왜? 자기가 산 게 떨어질 거니까 떨어진 거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진도주는 아 나는 이제 바이코리아 하겠다. 그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그 CF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먹어줬던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김신록 배우라고 거기 이제 그 셋째 딸, 그러니까 이제 셋째죠 셋째 딸.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 세 명, 그러니까 이성민, 조한철, 김신록 그리고 깨알 같았지만은 그 이제 그 우리 이성민 씨의 와이프 이피록 여사님. 오 예. 처음에 덤프트럭 예. 이런 거 쭉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됐든 간에 똑똑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본인이 한번 살고 온 인생이니까 결국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자기 이제 고모까지 다 농락을 시키고 올라가는 순간 15회 엔딩에서 날 죽인 건 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쎄한 거죠. 야 이거 뭐냐. 에? 그래서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루 사이에 베레 야 설마 씨뭐 파리의 연인처럼 뭐 꿈뭐 내 꿈이래. 이런 씨 일단 여기서 빡친 거죠. 예. 용도 3위를 넘어서 용도 개미 된 거죠. 용도 개미. 예. 진짜로. 예. 용으로 빡 시작했는데 끝에 가니까 개미네. 예. 어떤 분은 개미를 진짜 그 엔트 개미라고 해석하고 어떤 분은 개꼬리 이렇게도 해서 그걸 용도 겸미겠죠. 용도 구미거나.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국밥집 첫째 아들이라고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중간중간 장치를 넣긴 넣어요. 내가 윤원우 진도준이 윤현우고 윤현우가 진도준이었나 막. 근데 설득력이 이미 떨어지죠. 예. 아 요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윤현우가 갑자기 진도준의 20년 전 사망을 복수한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쥐도 어쨌든 간에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윤현우라는 인물이 그렇게 청문회가 그리고 그게 청문회에서 밝혀질 내용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건 드라마적 허용이라고 쳐도 아닌 거죠. 뭐가 아닌 거냐. 이게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겪어봤던 일이에요. 뭐냐면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네. 우리 경각하랑 비슷한 거죠. 내 멋대로는 하고 싶은데 이 새끼도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얘는 놓을 순 없고 그러면 이걸 다 해야지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말이 지금 경종하고 다를 게 없다. 네.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문재인 이재명도 때려잡고 싶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밟아버리면서 국민의힘을 내 사당으로도 만들고 싶고 집권도 여차하면은 내각제까지 동원해서 영구집권도 하고 싶고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깨놓고 말합시다. 아싸리 5년만 헤쳐먹고 내려온다. 그리고 빵 좀 살다가 사면 받으면 되지. 그게 이명박 마인드예요. 야 증인할 거 없으면 이명박 따라해. 이명박을 따라하라고. 예. 그런 것도 다 생각나는 거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예? 그 재벌집 막내들 제일 욕먹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신현빈 씨. 사실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예. 정의로운 검찰. 예. 이문정인가? 예. 그러니까 일부러 여자로 쓴 것 같아요. 예. 남자로 안 쓰고 그런 것도 좀 연상. 그러니까 JTBC라는 매체 자체가 되게 웃긴 매체죠. 왜? 중앙일보예요. 예. 중앙일보면 조중동의 선두주자입니다. 근데
시청률이 되고 광고만 되고 돈만 된다고 한다면 전 사실 재벌집 막내들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아니 JTBC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한다고? 웃긴다이. 예. 근데 무슨 얘기냐? 돈만 되면 다 한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야, 우리도 여기도 좀 걸쳐놓고 여기도 좀 걸쳐놔야지.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JTBC가 선두주자였다는 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오히려 손석희가 빵빵빵빵 터트리니까 딴 데들이 주르륵 쫓아가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JTBC 시사라든가 정치 프로 보십시오.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걸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야, 여기도 좀 걸쳐놓고 여기도 좀 걸쳐놓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광고도 따와야 되고 윤현유하고 진도준 얘기도 다 해야 되고 그런다고 자존심은 상하니까 웹툰 결말 그대로 가면 안 되겠고 그러나 뭐 재벌에 대한 경각심도 좀 일깨워줘야 되겠고 스토리는 말도 안 된다고 욕먹긴 싫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하나로 갔어야죠. 무슨 얘기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응? 증인이 안 되면은 알고 봤더니 내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깨봤더니 그 혼수 상태 동안에 내가 진도준이 잠깐 빙의 돼갖고 진도준의 어떤 그 영혼이 빙의 돼갖고 그러니까 진도준이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야 네가 해결해줘.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은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럼 빙의물이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스토리가 꼬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2회차를 산 진도준이 끝장을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거죠. 어떤 식이 됐든 정말 재벌이라는 걸 난 아예 해체시키겠습니다. 이러든가 아니면은 막상 그렇게 올라가고 났더니 진양철이나 아니면은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보다도 더 사악한 정말 또 다른 데빌이 탄생했다던가 빌런이 탄생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 이거는 국진 민주당한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진 하나만의 병신아. 헤쳐먹고 또 한 10년 야당할 각오를 하든가. 야당은 하기 싫고 헤쳐먹고는 싶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워요. 저도.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설 때까지는 절대 소환에 응하지 마라. 안 가도 괜찮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지금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집토끼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집토끼가 야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중도라는 애 정말 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이번에 민주당 안 되면 내가 죽어. 내가 야 나 도와주는 셈 치고 그거를 하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라든가 뭔가 행사가 있을 때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것도 말씀드린 거야. 당분간은 촛불 집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가라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깝깝한 일 되게 많죠. 사실 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민노총이 왜 노란봉투법을 갖고 민주당 당사가 갖고 들어놓습니까? 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의당도 그렇고 야 민주당이 했냐? 응? 국민의힘 앞엔 가지도 못하면서 왜 민주당 갖고 땡깡이야? 그걸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정신승리하냐? 얘기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아이씨 그럼 좀 대접을 해주던가. 자기들 필요할 때만 맨날 갖고 땡깡 부리면서 예. 그런 피로감까지도 있는 그거 파고 들어오는 거 몰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노조의 부패를 사실 웃기는 얘기죠. 예? 네 부정부패, 네 가족 부정부패부터 그리고 네 쫄개 부정부패부터 털고 얘기해. 이씨. 역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저는 아주 밝게 보는 겁니다. 예. 이 정부 내년 안에 국밥집 첫째 아들 난다. 국밥집이 아예 망할 겁니다. 그냥. 예. 왜? 논리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많아. 다 하겠대. 근데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예. 하나만 해. 하나만. 무인기 때문에 확전을 각오한다면 그럼 전작권을 갖고 와. 전작권은 안 갖고 오고 그냥 뭐 일베라던가 이찌개들 무조건 야 전쟁은 불사한다.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언제까지 괴벨스 놀이 할래? 응?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럼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될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흥이 날까요? 그리고는 계속 언제서부턴가 매주 그래 촛불 집회 나가지, 촛불 집회 나가야지.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쪼일 때가 있고 풀어줄 때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어? 저라면요. 이 겨울에 뭐 할래요, 그거를. 예. 그리고 언제까지는 안 해도 되냐? 국민의힘 당대표 뽑힐 때까지 안 해도 돼요. 국힘 당대표 뽑힌 다음에 그때는 정말로 민주당한테 제안을 하란 말이야. 야, 민주당 니네 이번에도 안 나오면 진짜 니네까지 같이 싸잡아갖고 퇴진 운동할 수도 있어. 차라리 그러던가요. 매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에? 안 지치면 이상한 거지. 안 지치면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텐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기만 하면 더 크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민주진영에 아니면은 민주 시민들을 지치게 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는 없어요.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얘기할까요? 안진걸 씨, 당신한테 그럴 권리 없어. 개총순과 그 새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작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응?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예, 무조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착한 윤석열이야, 그건. 이런 감각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안진걸 씨한테 유감 있어 한 얘기, 어쨌든 보면 좀 무모해요. 뭐지? 아니 왜 사람들 진을 빼지? 결국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인데. 지금 할 땐 하고 풀어줄 땐 풀어, 좀 쉬자 그럴 땐 쉬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물론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매주 나오세요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모한 거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돼도 쓰레기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때부터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가 총선 D-1년 전이에요.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좀 화력을 모으고 집중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웅래에 대해서 부결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한번 간본 거였거든요. 뚜껑머리 새끼 나왔고 한단 소리가. 지가 국회에 나와서 녹취록에 부스럭, 야, 이것도 부스럭 될 수 있어. 소리 나면. 개새끼가 어디 가서 장난을 치고 있어, 이씨. 야, 한동훈, 너 진짜 너 안 무섭냐? 하늘이 안 무섭냐? 진짜 대통령이야. 쓰레기 새끼, 진짜. 저는 경은 이제 보면은 저 인간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악밖에 안 남은 그냥 그러니까 마리오네트 같은데 진짜 사악한 새끼는 한동훈하고 이상민이에요. 어디 국회 와갖고 녹취록에 부스럭, 야 과자 먹다가 해도 부스럭 소리 들려. 이 새끼가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어, 이 진짜. 응? 이런 애들을 언제 이렇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냐. 그리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그 촛불 본부하고 그냥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몸이 두 개입니까? 분신술 써요? 잘 하십시오. 예. 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재벌집 막내 하늘보다도 더 처참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말로 허무하게 끝날 수. 여기서 허무하게 끝나면요, 우리 아참은 일본 돼요. 아, 우리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걸 바랍니까? 예. 좀 조절 좀 합시다. 네. 제가 2022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아무튼 이벤트들 많이 설 때까지 응모해 주시고요. 예. 할 때 하고 쪼일 때 쪼이고 또 쉴 때는 좀 쉴 줄도 아는 사람이 하나만 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더치아라 TV의 애청자 구독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진거리 형님 욕한 것 같았고 죄송한데 우리 진거리 형님은 그건 좀 고쳐야 돼요. 그냥 뭐 하나 꽂히면 안 돼. 그러다 다 죽어 진짜.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민주당도 이제 슬슬 옥석 가려야죠. 예. 누구 귀여운데요 5월 안에. 예. 뭐 제가 앞장서 갖고 그 늙은이는 제 아작을 내겠습니다만, 네, 저부터라도 슬슬 옥석 가리기 하십시오. 집토끼부터 희망을 줘서 집토끼들이
야 진짜 이번에는 우리 좀 뽑아줘. 응 부탁이야. 이 말 나오게 하는 게 정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설 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는 바뀌니까 여러분 2023년 잘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